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1년 12월 15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시장이 좀 만들어졌죠. 계속해서 좀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만들어질 시장에 대비해서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지루한 장이었고 매매할 종목이 딱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를 좀 해봤는데요. 일동제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은 오늘 엄청나게 또 상승이 나왔죠. 일동제약은 사실 이런 자리 이제 종가상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던 자리인데 여기가 단기 과열에 의해서 3거래일 동안 이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졌던 구간이고요. 여기가 이제 오늘 재개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갭을 엄청나게 띄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굉장히 가격상으로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됐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죽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응을 안 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이 자리를 또 뚫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가 상한가 찍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짧은 구간이더라도 이렇게 이제 조정 나오면 요거 매수하면 수익 구간 좀 있겠다 싶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반등 나올 때 분할로 75% 정도 물량은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구간이라 큰 욕심을 부릴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는 상한가에 굳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상한가 잔량도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여기서 한 30만 주 정도 쌓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략 뭐 90억 정도 되죠. 그러면은 굉장히 강한 상한가 굳힘인데 이게 상한가가 풀렸죠, 여기서. 자, 이렇게 상한가가 강력하게 상한가 잔량을 쌓으면서 굳혔는데도 이게 풀리면 대부분 상한가 다시 못 말아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폭락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종목은 폭락까지는 아니고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유지해 주면서 상한가는 굳히지 못한 채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동제약은 수익을 좀 챙기고 마무리를 했고요. 사실 너무 높은 구간이라 굉장히 리스키한 매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 찍고 떨어졌을 때 이런 전고점 자리죠.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짧은 구간 수익 챙겼고요. 여기 이제 상한가 풀릴 때 바로 매도하면서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동제약 매매는 좀 마쳤고요. 두 번째는 대원제약 매매를 좀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 빼고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로만 좀 대응을 했고 대원제약도 마찬가지로 어제 만들어진 이 종가 자리 좀 시작을 했는데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또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요 자리 상승 나올 때 바로 제가 살짝 조정일 때 매수해서 빠르게 여기 상승 나올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시장도 시장이고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오미크론이 그렇게 강력한 시장 악재로 보여지고 있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강하게 뭐 상승한다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 폭발한다 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대원제약도 매매한 내역 보면 이렇게 이제 매매했죠. 여기서 이제 바로 돌파 이후에 조정 줄 때 매수해서 짧게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원제약 매매도 좀 마쳤고요. 자, 한 종목은 손절이 좀 나갔는데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 뉴스가 괜찮은 뉴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못 하더라고요. 제 뉴스에 이 K9 자주포 호주의 1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 디펜스가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데 상장이 돼 있지가 않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어제 시초가 갭을 좀 띄우길래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뉴스가 굉장히 좋은 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초가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아래쪽으로 좀 빠졌죠. 근데 이게 어제 사실 제가 일부 한 50% 물량을 손절을 하려고 여기서 제가 물량을 매도를 대기를 해놨는데 체결이 됐거든요. 시초가에 매수했다가 아래쪽으로 빠지길래 이게 뉴스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잘라내려고 했는데 물량을 제가 여기서 이제 잘못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50% 물량이 아니고 한 20% 물량밖에 매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홀딩을 하고 그냥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상승을 하질 못하고 오늘 아래쪽으로 더 빠져서 아래쪽에다가 매도하면서 손실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손절로 좀 마감이 되는 매매가 좀 맞춰졌고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매한 내용 보면은 이렇게 매매했죠. 어제 시초가 자리에서 매수해서 아래쪽으로 빠지길래 제가 여기서 이제 절반 물량을 덜어내려고 했는데 물량 기입 실수로 인해서 한 20%밖에 매도가 안 됐고요. 결국에는 오늘 이제 손실이 좀 커지면서 매도되고 손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종목 좀 매매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사실 오늘 뭐 그렇게 매매할 종목이 많이 있지도 않았고 좋은 시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원제약과 일동제약에서 뭐 수익 챙긴 걸로 만족을 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은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대응하는 거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고가 영역이라고 섣불리 대응을 했다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 이슈가 그렇게 강력한 어떤 재료거리이진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대응을 하더라도 조심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지켜보는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한국 BNC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가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죠.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일봉상의 위치가 뭐 완전히 안 좋죠. 단기적으로도 이런 매물대에 갇혀 있고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슈팅이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뭐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원제약 같은 경우를 보면 대원제약도 제가 매물대 안에 갇혀 있는 상한가기 때문에 이게 슈팅이 나오더라도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윗꼬리 달면서 이런 매물대에 정확히 부딪히면서 윗꼬리 달고 아래쪽으로 음봉으로 죽었잖아요. 예,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BNC도 여기서 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큰 상승이 나오기도 힘들 뿐더러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매물대가 많은 상황에서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대응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국 BNC는 내일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PC 디렉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굉장히 약하죠. 한 400억 정도밖에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종가상으로 또 신고가로 들어갔던 자리가 있었고 오늘 연이어서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제도 거래 대금이 16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었고 시총도 굉장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시총이 1,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호실적 이슈하고 드론 관련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것 같고요. 분봉상의 움직임은 그래도 괜찮게 우상향을 탄탄하게 유지해 주면서 상한가를 잘 굳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52주 신고가에 월봉상 완전 신고가 영역이라 위치는 괜찮습니다. 위치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PC 디렉트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램 테크놀로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램테크놀로지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상한가 들어갈 때 이 종목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전고 좀 뚫고 가는 2차 파동 구간이라 차트상으로는 괜찮지만 이 종목은 앞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터트리면서 굉장히 이 시장 참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힘들게 만들었던 종목이라고 그리고 움직임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대응하지 않는다. 그냥 살펴보는 정도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똑같은 짓을 하죠, 여기서. 예, 여기서 만들어졌던 거 보이시죠? 이런 자리. 이렇게 상승 줬다가. 오늘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이 종목을 만지는 이 운전자들은, 세력들은 그 종목을 만지는 놈들이 계속 만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물론 손바뀜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만지는 놈들이 다시 만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자, 오늘 뭐 그렇게 악재 뉴스도 아니었어요. 이 당진 신공장 건설이 조금 지연된다라는 이슈였거든요. 이 건설 계획이 당진시에서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서 이게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악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파락을 무려 16%를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밀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대응하지 마라. 제가 X표까지 이렇게 만들면서 이런 종목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차후에도 일봉상 이렇게 지저분하게 상승 줬다가 막 이렇게 밀어버리고 개파라고 악재 뉴스 띄워놓고 밑으로 밀어버리고 이런 종목들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는 용도로 말씀드리려고 이 종목 좀 특징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횡보를 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었죠. 지루하고. 그래도 양봉 캔들로 만들어 주면서 계속해서 2960포인트 자리와 21선을 지켜주는 모습.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기 전에 어떤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그래도 조금의 횡보 조정을 만들어 준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주가를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이틀 동안 양봉 캔들을 유지하면서 21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 개인적으로는 양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FOMC 회의 결과 내용이 나오겠죠.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결과의 내용에 따라서 또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양봉을 뽑아주면서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이 1000포인트 자리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죠. 다만 아쉬운 것은 21선 위에서 좀 만들어지는 게 좋은데 21선을 좀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도 코스닥 시장도 아주 양호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흔들렸죠. 미국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서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만들어지는 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미국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한 9.6% 정도가 상승을 해서 이 통계 집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는 좀 악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발목을 잡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FOMC 회의 결과가 결국에는 빠른 테이퍼링 종료와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르게 당겨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또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죠. 악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제 조금 더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 내용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주 준수하게 잘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 수급으로 잡히긴 했지만 이게 장중에 보면 그래도 오후장에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매도 수급을 줄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좀 전환을 하면서 그래도 양호한 수급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외국인이 시장의 어떤 관리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어제 제가 외국인이 장 종료 후에 제가 시장 분석해 드릴 때 매도 수급이 3,500억 정도가 출회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죠. 자, 이거는 정규장 마감이 3시 반인데 3시 반 이후에 집계됐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거는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종료 후에는 정규장 종료 후에는 마이너스 3,500억 정도가 잡혔던 거고요. 장후 시간의 거래가 끝나는 6시 이후에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내용이라는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게 악화 일로는 아니다. 그래도 저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FOMC 회의가 마감이 되고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시장의 어떤 악재 뉴스로 어느 정도 선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을 더 큰 악재의 어떤 뉴스로만
만들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모습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큰 하락 없이 좋은 시장의 모습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시장에 어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너무 강력하고 또 FOMC 회의 결과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